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주인공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현님, 혹시 TV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요. 볼륨을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위츠거든요. 네, 갖고 있는 그 액수가 14,595원이고요. 네. 비중이 45%예요. 14,595원이고요. 비중은 네. 45%입니다. 비중이 네. 적지 않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고 왜 들어가셨는지도 여쭤볼게요. 처음 주식을 시작하다가 알지 못하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뜰 것 같아서 그냥 무턱대고 잘 몰라갖고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락세를 갖고 있어갖고, 이거를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할식으로 나눠야 되는지, 저한테는 지금 손해가 너무 많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음만 속상해서. 네, 그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위치에 네.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러면서 네.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까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네. 의견 함께 들으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두 분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주시죠. 네, 두 네.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위치에 대해서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예,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위치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쯤 사셨다고 그러셨죠? 11월 달이요. 네. 11월 달에 그때 네. 이제 막 상장했을 때 사셨나 보네요. 네네.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보시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특히 네. 주목을 못 받게 되면 거래량도 붙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장했을 때 시가 언저리까지 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전류를 좀 균일하게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좀 고사양 모니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니터 같은 건 고사양으로 갈수록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전류 흐름들이 좀 중요한데 거기에 뭐 위치에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거를 사실은 뭐 제가 뭐 여기서 한 번에 매도하라고 해도 과연 매도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하진 못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예를 들어서 한 10번에 나눠서 난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저는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는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매출을 성장시키는 사업은 아니고 모 회사가 캠트로닉스인데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위치가 같이 어떤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일 같이 매도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고 지금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한 10% 정도씩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이나 말씀드린 거는 한 달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뭐 그 사이에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추세가 살아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긍정적인 걸 보지 마시고 일단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종목에 좀 빠져나오신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손절하거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위치에 대해서 상담 꼼꼼하게 주셨는데 이 부분 네. 꼭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고민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창에다가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니까요.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고민되시는 종목 어느 기업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예요.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6,300원에 10%입니다. 46,3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보름 됐습니다, 매수했는데. 아, 보름이 됐는데 혹시 그럼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신지요? 앞에 한 5만 원까지 왔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아, 네.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했거든요. 네, 저희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세세하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자람 테크놀로지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의견 교환하면서 최적의 전략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전문가 선택해 주시죠.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저 밖에 나가 있어서 전문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보다가 네. 그 연락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밖에 나왔거든요. TV를 좀 안 보거든요. 아, 저희 한번 이지은 대표님께도 꼼꼼하게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상담 받아볼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수가 근처가 이제 가격대를 지금 현재가 구간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고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람 테크놀로지는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250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 중인 리스크5 기술 기반 통신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뭐 통신 이외의 모빌리티라든지 AI 쪽 이런 관련돼서 여러 진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국내 자동차 회사 부품 업체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대요. 수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최근 시장에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진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브로드컴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좋은 성능, 뛰어난 성능을 야기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제 자체 칩에 대한 생산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너무 비싼 칩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딥시크 논란이 있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욱더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는 저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AGI 누료모픽 관련돼서도 국제과제로 또 선정받은 부분,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런 재정적인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에이직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유럽 대형 통신 장비 회사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그런 칩이 있는데 2026년부터 양산 본격화된다라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돼서도 소식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5만 원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5만 원대 부분을 트라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54,000원 부근이 좀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54,000원 부근이 오면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절반은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54,000원 부근대를 강하게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5% 비중은 추가적으로 좀 보유하고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밖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화 주셨는데요. 또 꼼꼼한 상담을 해주셔서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유튜브도 열려 있는데요. 매수가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상담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44,700원에 20%요. 네, 카카오고요. 44,700원에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쌤 울트면 방한 소식을 듣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인공지능이 앞으로 뜬다 해서요. 네, 과연 국내 AI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네, 카카오는 모두 보유하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자, 내일장 어떻게 전략 펼치면 좋을지 어느 전문가 선택하실까요? 이전 대표님 선택 받으셨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카카오 예전에는 국민 주식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는 또 배신 안 하고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카카오는 저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이버와 항상 비교를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진도 있었고 그리고 AI 시장에서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번에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은 시장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화하는 채팅 탭 말고 그 외에는 굉장히 트래픽이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AI를 접목을 해서 좀 다양한 카테고리도 만들고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앞으로 카카오의 새로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좀 더 자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기대감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이런 현상들이 딥시크의 이제 출연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쪽과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시장에서는 처음에 좀 극명하게 갈렸고 전체적으로 이 딥시크에 대한 충격을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저는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더라고요.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매수하셨고 수익 내고 계신다고 하니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1차적으로 저항대는 근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7,000원 부근에서 저항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12월 달에는 이 가격대를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0% 비중에서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왔을 때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돌파가 나오고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우리가 AI 쪽으로의 기대 모멘텀이 좀 시장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10% 정도에는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이 20% 있으신데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비중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매수하셨던 카카오 도움 되셨을까요? 오늘요? 예. 네. 단기 투자하면 어떨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장기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냥. 긴장이 되신다고요?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계속 네. 확보하고. 카카오요. 카카오는 근데 실적이 네이버는 사실 실적 그동안 주가 부진 대비해서 계속 좋았었는데 카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노이즈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7,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 이게 2022년 8월 달에도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인데 만약에 여기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내가 중장기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끌고 가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내일장 꼭 더 수익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상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고민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예, 저는 SOS랩을 네, 방송에서 앞으로 엄청 좋아진다고 해서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올라가니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이 기업 샀는데 좋다고 분명히 샀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답답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올게요. 예. 통이요. 다행히 시청자님 두 분 다 보유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기다리시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두 분 다 잘 듣고 있는데, 네, 유창희 유창희 대표님이요, 본부장님. 대표님.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유창희 대표님의 픽 받았습니다. 예. 이 회사 뭐 하시는지는 아시죠? 시청자님. 네. 네,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예.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힘을 못 내다가 이제 지난 미 대선 이후에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기술력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에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로 간다라면 로봇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드론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드론도 이제 어떤 자율주행 이게 그냥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드론을 움직이려면 자율주행 기능이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장은 계속해서 외형을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 어떤 1, 2주 사이에 많이 좀 변했죠. AI 소프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기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SOS랩은 조금은 관심에서 좀 떨어져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수가 대비해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SOS랩은 조금 더 보유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자리 좀 지켜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이 회사가 크게 움직였었던 날이 12월 18일입니다. 이때 큰 양봉이 나왔었고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된 날인데 그 이후에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거의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주가 움직임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뭐 너무 타이트하게 잡진 않겠지만 한 1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 보유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매수가 혹은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11,500원을 좀 이탈한다라면 전 첫 번째로는 비중을 좀 일부 뭐 최소한 30%라든지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4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11,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리는 한 1,500원 정도, 10,000원 정도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시냐면 만약에 11,500원 이탈한다. 그럼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시고 한 10,000원 정도 온다. 그럼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다시.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준다라면 뭐 좀 끌고 가신 전략을 갔대. 만약에 10,000원을 좀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했었던 것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일단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OS랩에 대한 상담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받으셨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6000번에 4919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하나 시스템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0%인데요. 23,700원. 700원에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실까요? 그게 좀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바꿀까 딴 걸로 그래서 팔아야 되나 싶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의 짐을 좀 털어드릴 수 있도록 두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상담 한번 연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통이요. 네, 하나 시스템 두 분 다 보유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지금 방산 분야 선도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인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 하나시스템에 대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뭐 23,700원이시면 이게 뭐 작년 11월 달에 사신 거예요? 이번에 12월 달에 사신 거예요? 요번에요. 아, 요번에. 네. 그러면 참 이제 뭐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은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럴 때 버텨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지난 11월처럼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모든 종목이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상당히 좀 조금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석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한 1조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립 조선서 한 6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어쨌든 하나 오션이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MRO 시장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에는 긍정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레이더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청군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에 제품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나올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배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제가 SOS랩 자율주행 얘기해 드렸는데, 배도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이 회사가 움직이지 못했다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좀 길게 보신다라면 사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갖고 계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작년에 고점 때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라면, 저는 뭐 비중을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 절반 정도 혹은 뭐 30% 정도는 이익 실현 좀 하신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면 다시 비중을 줄인 거를 다시 재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면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수익 관리를 하신다라면 이익 실현 조금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시스템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내일장 투자하시길 하시는데 전략들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쿨로봇이요. 글로봇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1,720에 오, 5%입니다. 수익이십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스타게이트 협력 소식일까요? 네. 얼마쯤 감가 있어서요. 가격이. 목표가요? 예. 지금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두 분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가씨. 불통이요. 네, 클로봇 한 분은 매도 그리고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클로봇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일단 저는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 신규 상장주들 흐름을 보면 뭐 하이젠, RLM도 그렇고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한데요. 특히 쿨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상장됐던 로봇 기업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인데요. 일단 뭐 하드웨어 쪽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메인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로봇주들 왜 올라왔던 종목군단은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더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모멘텀 자체도, 그러니까 뭐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너무나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앞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국면들, 샘 올트먼이 이번에 로봇
관련돼서 우리가 한국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협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아직 확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긴 하지만 시장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정말 심상치 않게 또 오늘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정말 더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미 5%의 비중이고 11,720원에 매수를 하셔서 꽤 큰 수익이긴 하시긴 하지만 비중이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셔서 일단 홀딩하고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손절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5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보유하시면서 5%의 비중에서 살짝씩 좀 쪼개면서 그래도 좀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네, 쪼개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담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천장을 뚫고 가고 있는 클로봇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과 상승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